네,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좀 돌려봤는데 여기 위에 있는 코드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코드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방금 제가 쭉 타이핑했던 코드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코드와 여기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시각화를 위한 코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RNN을 이용해 갖고 제가 이제 학습한 결과가 이제 요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언급을 하면은 요 차이점은 있어요. 그 러닝레에서 제가 이제 0.1로 그냥 좀 크게 설정을 했고 에폭도 3000번으로 그냥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러닝레에서 좀 크게 잡고 3000번 안에 이제 빨리 이제 잘 들어오는 애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세팅하에서 제가 이제 실험을 쭉 진행을 해 보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케이스가 이제 성공을 했죠. 요런 케이스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들은 이제 실패. 여기는 이제 성공, 다시 이제 성공, 여기는 실패. 그다음에 여기는 또 실패, 여기는 성공, 여기는 실패. 뭐 그래서 대충 이제 반 정도, 요거는 대실패네요, 완전. 반 정도는 그래도 반보다 안 되나? 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RNN은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LSTM을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돌린 결과는 이제 요렇게 4개가 성공, 그 다음에 여기는 싹 다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싹 다 성공했고, 여기는 요렇게 얘 빼고 또 다 성공했네요. 근데 여기도 싹 다 성공.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이제 LSTM이 좀 더 이러한 세팅에서 더 훨씬 이제 RNN보다 이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예제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A, B, C, D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A, B, C, 라지 D가 나오는 요 세팅인데 코드는 제가 위에서 짰던 거하고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쭉 설정을 했고, 요것도 그냥 성능을 비교해서 제가 그냥 미리 돌려놨습니다. 요거 결과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제 요 열이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데, 얘가 이제 A1 확률, B1 확률, C1 확률, D1 확률, 얘는 라지 D1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요 세팅에서 그러니까 요 실험에서 성공했고, 여기서 성공, 얘가 성공, 그냥 거의 다 실패하고 여기가 이제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을 했죠. 아까보다 이제 성공 횟수가 좀 이제 반보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줄었죠. 동일한 세팅에서 LSTM에서 이제 돌려봤는데, 여기는 이제 얘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하고 3개 빼고 다 성공했네요. 그쵸? 그래서 LSTM이 요 세팅에서도 이제 훨씬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관찰은 뭐 사실 이해하기가 이제 너무 쉽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LSTM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고, 이렇게 예제가 좀 더 이제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이제 복잡한 예제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요거 가지고 복잡하다 그러면 사실 뭐 안 되는 거긴 한데, A, B, C, D, A, B, C, D 요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몰 C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스몰 B만 나왔는지 보면 되지만, 얘가 이제 라지 D인지 스몰 D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였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가서 스몰 D가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었지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라지 D 차례이구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좀 더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과거의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좀 힘듭니다. 아무튼 요렇게 장기 기억이라는 거는 뭔가 좀 더 오래전에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이제 현재 다음 예측값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RNN이 확실히 이제 LSTM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한 디스커션 내용인데,
결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결과 시각화 결과만 보고 그냥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딱 보니까 LSTM이랑 RNN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히든 레이어 결과는 됐고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거 있죠. 요거만 딱 보고 보면은 LSTM이랑 RNN이랑 큰 차이점이 보이는데 LSTM은 히든 레이어에 하얀색이 많이 있죠. 그렇죠? 히든 레이어에 대부분 이제 하얀색이 요거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얘는 하얀색이 별로 없죠. 얘는 이제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LSTM은 이제 파란색, 빨간색, 그다음 하얀색, 그다음에 파란색도 되게 진한 파란색이랑 조금 연한 파란색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예제들 중에서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그 진한 파랑이나 진한 빨강이나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 두 개의 문자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이제 학습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그 약간 좀 애매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네트워크일 때 이렇게 이제 하얀색이나 이제 그 연한 파란색이나 이런 게 이제 섞인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되게 안 좋게 인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을 판단할 때는 마이너스 1 또는 1로 히든 레이어 값들이 설정되면은 되게 피처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5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0.5라든가 뭐 0이라든가 아니면 0.1이라든가 뭐 이러한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판단이 좀 애매해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애매한 판단이 평소에는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애매한 게 약간 그 문맥상에 약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뉘앙스를 판단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학습이 잘 된 요 케이스 보잖아요. 요 케이스 보면은 소문자 A를 흰색 흰색 파랑 파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약간 연한 빨강, 그 다음에 흰색, 파랑, 파랑 요거를 소문자 A로 생각하고 있죠. 뒤에 세 개의 피처로 보면은 흰색, 파랑, 파랑, 흰색, 파랑, 파랑 똑같은데 여기 앞에만 이제 살짝 다르죠. 그래갖고 여기하고 얘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비슷해. 크게 보면 비슷한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요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판단이 되게 정확하거든요. 여기 있는 스몰 a하고 여기 있는 스몰 a는 글자는 되게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은데 이게 문맥상의 뉘앙스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했던 대로 A, B, C, D C, D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스몰 C하고 여기 있는 스몰 C는 문맥 의미가 좀 다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뒤에 스몰 D가 나오냐 라지 D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C1, C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B1, B2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이제 A1, A2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1이랑 A2의 이제 차이가 A1과 뭐 예를 들어서 B1 이 두 개의 차이만큼 심각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건 맞는데 이 그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보면은 이 두 A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여기 있는 B도 그렇습니다. 여기 요렇게 끝에 세 개 보면 똑같은데 앞부분에 조금 달라져 있고 여기 있는 C도 그래요. 앞에 두 개 이제 파랑 파랑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빨강도 비슷한데 나머지 이게 요런 약간의 이제 뉘앙스 차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다 그런 식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볼까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거의 값이 똑같네요.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 값이 지금 아마 찍어보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 없이 똑같이 보이고 여기는 이 스몰 C에 대한 문맥 의미만 진짜 되게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B까지도 거의 똑같은 거고 여기는 B가 약간 흐리네. 요쪽에 있는 파란색보다 요쪽에 있는 파란색이 약간 흐린 것 같고 여기 있는 그 C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 얘보다 약간 흐린 것 같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게 미묘한 뉘앙스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여기 있는 C하고 얘하고는 거의 똑같은데 뭔가 이제 약간 다르다. 다 이제 학습이 잘 된 케이스 보면은 이러한 미묘한 애들을 좀 판단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미묘한 그런 문맥상의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0이나 이제 요러한 값들이 좀 그 잘 나오는 게 애매한 판단을 내리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 세팅에서는 이 그 문맥상 비슷하냐 문맥상 비슷하지 않냐를 이제 판단할 때 이 애매한 판단이 오히려 문맥을 더 잘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히든 레이어에 이 케이스에는 0이 뭐 이렇게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의 값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괜찮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RNN이 이게 왜 안 되냐? RNN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관찰한 바로는 요 세팅으로 가요. 요 세팅으로 가고 RNN 같은 경우도 이제 학습이 잘 된 케이스를 보면은 요런 게 이제 학습이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여기 있는 B하고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가 약간 하얗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셀이 요 셀이 있지. 약간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조금 변화하는 과정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RNN 같은 경우는 구조가 먼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단어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과 1로 이제 보통은 이제 처음에 세팅이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약간 또 그 이전에 있는 그 이전의 문맥을 좀 파악해서 약간 존재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요 마이너스 1이나 1로 이제 다 세팅된 상황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의 값으로 약간 이제 문맥에 맞춰서 좀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여기에 있는 게 그 최적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좀 이제 더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사실 잘 이해가 되죠. 요렇게 세팅되는 것도 잘 이해가 되고, 요렇게 이제 세팅된 상황에서 변화가 더딘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궁금한 점은 LSTM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최초에 이제 세팅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도 약간 또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세팅 자체도 아까 이제 보면은 애초에 이제 0이 잘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아까 돌린 거를 좀 떠올려 보면은 GPU 실험이 아니고요. 우리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RNN은 이렇게 요렇게 이제 히든 레이어가 픽스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이나 1로 피처가 뚜렷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애매해지는 이러한 값들이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문맥상의 차이를 얘가 포착을 해야지 이게 딱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변화가 좀 더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단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0 뭐 요런 값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렇게 세팅되는 게 아니고 0이 포함돼서 이제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움직이기가 좀 쉬워가지고 요러한 이제 그 문맥상의 뉘앙스를 좀 더 포착하기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LSTM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LSTM은 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